안녕하세요. 이발소 베이커리 최쌤입니다. 오늘은 제과기능사 6번째 시간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레시피와 요구사항으로 확인합시다. 재료는 9가지입니다. 계량시간은 9분, 크림법으로 제조합니다. 반죽 온도는 23도, 반죽의 비중을 측정합니다. 윗면을 터트리는 제품을 만들고 반죽은 전량 사용합니다. 재료를 계량합시다. 달걀은 15개가 지급됩니다. 도구를 준비해볼까요? 철판 2장, 젓가락 1짝, 주걱, 거품기, 온도계, 비중컵, 파운드 툴 4개, 식빵 틀, 마지막으로 비중 측정 시 필요한 비중컵에 물을 담아 중량을 측정해 놓습니다. 비중컵은 22g, 물은 130g이네요. 이제 사전 준비와 전처리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븐은 예열하고 계란을 깨서 다시 계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해주세요. 오븐을 늦게 예열하면 반죽이 완성된 후에도 예열이 덜 돼서 굽기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법에서 이렇게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은 계란의 차가운 온도 때문에 반죽이 쉽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미리 계량하여 계란의 냉기를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 틀 종이를 재단합니다. 지급된 노루지를 반으로 자르고 윗부분 7cm, 옆부분 7cm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3등분을 하여 접어주고 라인을 따라 10cm 정도씩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틀에 놓고 가운데 날개 가장 뒤쪽으로 위치하게 만들어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가루는 박력분, 탈주분유, 바닐라향, 베이킹 파우더를 한 번에 채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지의 상태로 확인합니다. 유지가 차갑고 딱딱한 상태라면 거품기를 이용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온도는 18도 이상, 23도 이하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거품을 포집하고 분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준비된 유지가 상온에 있어 부드러운 상태라면 온도만 확인하고 바로 믹싱볼로 투입합시다. 이제 반죽을 시작해볼까요? 반죽의 속도는 고속입니다. 설탕, 소금, 유화제를 2번에서 3번에 나누어 투입하면서 유지가 충분히 풀어져 있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과정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계란을 1개에서 2개 정도씩 투입하면서 거품을 올려줍시다. 반죽을 돌리는 초반에는 반죽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반죽이 믹싱볼 벽면에 붙어 있을 거예요. 주걱으로 스크래핑을 하여 벽에 붙은 반죽을 안쪽으로 몰아오는 작업을 계속해줘야 합니다. 반죽의 색이 밝아지면 다음 계란을 넣고 돌려주고 스크래핑하는 작업을 하고 충분히 돌려준 다음 다시 반죽의 색이 연해지면 다음 계란을 투입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여 반죽에 계란이 3분의 2 정도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온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100% 분리가 일어납니다.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반죽 온도가 심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반죽 온도가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반죽이 분리됐다면 더 이상 반죽의 거품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크림법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계란을 빨리 투입했거나 반죽의 온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란이 다 들어가고 난 후 설탕이 다 녹아있으면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반죽의 부피가 충분히 커진 상태라면 여러분은 이제 크림법의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이제 가루를 섞어줍시다. 가루는 믹싱볼에서 바로 섞는 걸 추천하지만 저는 촬영을 해야 하니
스텐볼로 옮겨서 섞겠습니다. 벽을 긁어주고 떠올려 털어주고 볼을 긁어주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빠르게 하셔야 가루가 덩어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거친 느낌이 있을 때 반죽을 멈추시고 비중을 측정해 보세요. 비중은 0.8에서 0.9 사이가 좋습니다. 비중컵 무게가 22g이니까 반죽 무게는 100g이네요. 100 나누기 130은 비중이 조금 낮게 나왔네요. 그럼 반죽을 더 섞어줍시다. 그럼 반죽도 더 부드러워지고 비중도 약간 높아집니다. 이 비중컵은 무게가 20g이네요. 106 나누기 130은 이제 딱 좋네요. 이제 반죽을 준비된 팬에 살짝 묻혀서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처리해 주시고, 반죽을 일정하게 다등분을 해서 패닝합니다. 저는 무게를 따라서 얼추 비슷하게 분할할 거예요. 레시피에 총량이 있죠? 4등분 해주시고, 손실률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는 빼줄게요. 한 630 정도 되겠네요. 짜주머니를 이용하셔서 패닝해도 되고, 작은 볼을 이용해서 주걱으로 패닝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걱으로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일정하게 패닝하시고, 이게 조금 많네요. 이럴 때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주걱을 이렇게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패닝하시고, 이 끝부분은 젓가락으로 틀의 끝에까지 밀어서 제품에 각지게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주걱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은 낮고 끝부분은 높은 형태로 만들어 줘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만들 거예요. 이제 구워봅시다. 잠깐! 여기서 파운드 케이크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껍질은 되도록 빠르게 그리고 진하게 만들어야 봄끝한 모양의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들렌에서 가운데 부분이 솟아오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윗불의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 색이 확실하게 나와야 제품이 봉긋하고 예쁜 색으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색은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븐 온도는 170에 160으로 낮춰주세요. 이제 커터 칼로 빠르게 가운데를 갈라줍니다. 스패츌라나 헤라로 해주셔도 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제품이 망가져요.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가운데 식빵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 철판을 덮은 후 오븐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반죽이 주저앉으면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총 30분 구웠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서 탱탱하면 굽기를 완료해주면 됩니다. 이제 피드백을 합시다. 파운드 케이크는 이 정도 부피와 색은 가운데 부분과 초벌한 껍질 부분의 색이 이렇게 선명하게 차이 나는 게 좋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볼록하면 됩니다. 이건 초벌을 약하게 한 제품이에요. 껍질 부분과 터진 안쪽 부분의 색이 차이가 없고 볼록한 느낌이 덜하죠.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칼집을 낸다고
상온에서 너무 오랫동안 두면 반죽이 주저앉아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덜 올라온 것 같이 가운데 라인이 생겼다면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헤라로 칼집을 낼 때 상처가 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